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우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드시고 계시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우유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당불내증과 만성염증 유발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해요.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바꾸시고 칼슘은 멸치나 깨를 통해 보충하세요. 그리고 만약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되 하루 한 잔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소화 개선과 염증 완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유가 몸에 안 맞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받고도 계속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신호들이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특히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락타아제 결핍이 훨씬 심한데 5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이 유당불내증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장벽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성인의 골절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만성염증 지표도 우유를 많이 마시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가진단입니다. 먼저 본인이 유당불내증인지 확인해 보세요. 우유를 마신 후 30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느낌, 설사나 무름변, 복통이나 경련, 구역질이나 속쓰림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유당불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사흘간 모든 유제품을 끊어보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을 완전히 피하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소화가 편해지거나 복부 팽만감이 줄어든다면 유당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넷째 날에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만약 다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확실히 유당불내증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성염증 증상도 체크해 보세요. 자주 코가 막히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픈 증상,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것들이 우유로 인한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우유 대체품 찾기입니다. 무가당 두유가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몬드 우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단백질 함량은 낮으니까 다른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해요. 귀리 우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돼요. 크리미한 맛이 일반 우유와 비슷해서 적응하기 쉬워요. 코코넛 우유는 중세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좋지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쌀 우유는 가장 알레르기 반응이 적어서 민감한 분들에게 좋아요. 다만 당분이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식물성 우유들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설탕, 각종 첨가물, 인공향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는 칼슘 대체 공급원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끊으면 칼슘 부족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유 외에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아요.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른 멸치 20마리 정도면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볶음이나 국물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깨도 정말 좋아요. 검은 깨든 흰 깨든 칼슘이 아주 풍부해요. 밥에 뿌려 드시거나 깨소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두부 반모 정도면 상당한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찌개에 넣거나 구워서 드세요. 녹색 잎채소들도 칼슘이 많아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을 꾸준히 드시면 칼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뼈째 먹는 생선들도 좋아요. 정어리, 꽁치, 뱅어포 같은 생선들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가 칼슘이 많아요. 하루에 20개 정도만 드셔도 상당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소화 개선 방법입니다. 이미 우유로 인해 소화계가 손상되었다면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보충제를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세요. 다만 요구르트는 유제품이니까 식물성 요구르트를 선택하거나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하세요. 소화효소 보충도 도움이 돼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나 파파야의 파파인 같은 천연 소화효소를 활용하세요. 식사 전에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를 조금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장 점막 회복을 위해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양배추, 달걀, 생선 등에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즙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사 30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염증 관리입니다. 우유로 인한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염 음식을 늘리고 염증 유발 음식을 줄여야 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씨알류가 좋아요. 강황도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강황 가루를 요리에 넣거나 강황차를 만들어서 드세요. 후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생강도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항염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다만 식사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줄이세요. 가공식품, 튀긴 음식, 정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여섯 번째 단계는 단백질 보충 방법입니다. 우유를 끊으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해요.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세요. 콩, 두부, 렌즈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두부 반모나 콩 1컵 정도면 충분해요. 계란도 완전 단백질이에요. 하루에 1~2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생선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생선 요리를 드시도록 하세요. 견과류와 씨알류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을 간식으로 드세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히 드시되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단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단 변화입니다. 혼자만 우유를 끊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손자녀들에게도 식물성 우유를 소개해 보세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니까 맛있는 식물성 우유를 찾아서 제공하면 잘 받아들여요. 요리할 때도 우유 대신 식물성 우유를 사용해 보세요. 시리얼에 부어 먹거나 커피에 넣을 때도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칼슘 공급 음식들을 탐색해 보세요. 멸치볶음, 깨소금 만들기, 두부 요리 같은 것들을 함께 해보면 재미있어요. 우유가 들어간 기존 요리들도 대체해 보세요. 크림 스프는 캐슈넛을 갈아서 만들고, 라떼는 두유로, 아이스크림은 바나나로 만든 니스크림으로 바꿔보세요. 여덟 번째 단계는 외식 시 대처법입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도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뉴를 주문할 때 미리 확인하세요. 크림 소스, 치즈, 버터가 들어간 요리는 피하고 대신 토마토 베이스나 오일 베이스 요리를 선택하세요. 커피숍에서는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카페에서 식물성 우유를 제공해요. 베이커리에서도 주의하세요. 빵, 케이크, 쿠키에는 우유나 버터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성분을 확인하거나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중식당에서는 볶음밥이나 볶음면보다는 찜 요리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세요.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는 그릴 요리나 로스트 요리가 안전해요. 아홉 번째 단계는 영양소 균형 맞추기입니다. 우유를 끊으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해요.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으니까 생선, 계란, 김 같은 해조류를 통해 보충하세요. 필요하면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를 통해 섭취하세요. 겨울철에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니까 꾸준히 섭취하세요. 철분은 붉은 고기, 시금치, 콩류를 통해 보충하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열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우유를 끊은 후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소화 상태를 체크하세요.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었는지, 변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개선되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염증 지표들도 확인해 보세요. 관절이 덜 아픈지, 코막힘이나 가래가 줄어들었는지, 피부 상태가 좋아졌는지 체크해 보세요. 에너지 수준도 중요해요. 우유로 인한 염증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피로감이 개선될 수 있어요. 체중 변화도 관찰하세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붓기가 빠지고 체중이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염증 수치인 CRP나 적혈구, 심강 속도 같은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어요. 만약 우유를 끊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글루텐 불내증이나 다른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1번째 단계는 특별한 상황 대처법입니다. 완전히 우유를 끊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유제품을 먹어야 할 때는 락타아제 효소 보충제를 미리 복용하세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유당 분해를 도와줘요. 여행 중에는 미리 준비하세요. 식물성 우유 개봉 전 제품을 챙기거나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체품을 미리 알아보세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진에게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미리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소화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주의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위험한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몸에 안 맞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받고도 원래 그런 거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첫 번째 신호는 우유를 마신 후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소화 불량입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복통이 반복된다면 몸이 우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가래입니다. 특별한 감기 증상 없이도 계속 코가 막히거나 목에 가래가 끓는다면 우유 단백질에 대한 염증 반응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관절 통증이나 몸살 기운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프다면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여드름, 습진, 가려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유로 인한 염증 반응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신고는 소화 후 피로감입니다. 우유를 마신 후 유독 피곤해지거나 졸린다면 몸이 소화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신호는 체중 증가나 붓기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유 섭취를 중단하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변화를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우유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유당불내증이 흔하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유를 끊는다고 해서 영양 부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다양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의 전환, 멸치와 깨를 통한 칼슘 보충, 그리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상당한 건강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